안녕하세요. 로맨즈의 남성진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로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신 상태겠지만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님이 알고 보니 2년이 넘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걸로 알려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분들은 오요안나님의 남긴 휴대전화 기록과 유서를 근거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가족의 소송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까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로맨즈는 조금 더 법적인 시선으로 고 오유한나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유한나님을 괴롭힌 가해자 근로감독관리주체인 MBC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지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요한나님은 2021년에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MBC에 입사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결국 방송사를 대표해 유퀴즈까지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녀는 직장 내 기상캐스터 선배들의 괴롭힘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일반 직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병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요한나님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 관계,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경우에 사용 종속 관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죠. 다만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상캐스터는 어떻죠? 회사에서 뽑아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뉴스 끝에 항상 나옵니다. 회사에서 정한 업무대로,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편성대로 지시를 받아 날씨 예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다는 건 다른 방송사 업무를 하지 않고 딱 한 방송사의 업무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최근 방송업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노동부 결정이 잇따라 따닥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오요한나님의 근로자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했을 때 피해자, 당사자, 사업주는 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와 분리되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되거나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당사자, 가해자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지 결국엔 종국적으로 이 사건이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가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모욕죄,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다양한 제목으로 역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오요한나님의 사건에서는 직장 선배들이 오보를 낸 뒤 이를 고인의 잘못으로 돌리는가 하면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한 고인을 회사로 불러들이거나 퇴근 자체를 막고 실력 지적을 넘어 내가 유퀴즈나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는 비난과 폭언을 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오요한나님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어도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현재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해자가 고인에게 직접 전화나 카톡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 등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이것이 조직적인 공모나 교사에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등이 성립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등의 죄목도 적용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고용 주체인 MBC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경영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감옥에 가게 되냐면 경영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지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MBC는 초기에 당연히 자사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커질 대로 커졌죠. 또 MBC 기상캐스터 출신의 배우님께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있을 때도 MBC 기상캐스터는 따돌림이나 그런 게 완연했다 라고 말을 하셔서 가해자도 당연히 잘못된 건데요. 시스템, MBC의 관리도 뭔가 미흡했다는 거죠.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했던 방송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방송사는 일부 정규직 사원들을 제외하면 프리랜서 또는 파견 계약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고용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또 방송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들 역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요한나님이 꼭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유족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은 되게 세상에 화두가 돼가지고 많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도 학교 폭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렇게 졸업을 하지만 직장은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은 뭐 정년까지 채우려면 30년, 20년을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괴롭힘이 강할 경우 자살 충동이나 피해가 너무 현저히 심한 겁니다. 저희 로맨즈가 운영하고 있는 로펌에서도 그래서 괴롭힘에 대한 민사손배 청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다 보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이에 대한 방지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법으로 오면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오요한나님이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과 이별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당시 괴롭힘을 주도했던 가해자들은 당연히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대중들을 통한 질타도 피할 수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직장인은 하루 일상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공간에서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 그런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변호사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잘 활용해서 민사소송을 승소한 판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과거와 다르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손을 뻗어 보십시오.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말하기가 두렵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 같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을 따돌림을 하고 나머지가 상사나 여러 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이 잘못된 거고 그 한 명이 튀는 사람이고 한 명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사회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해도 이 세 명이 똑같은 말로 사실관계 경위서를 제출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생각보다 더 꼼꼼히 상담받고 꼼꼼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부디 변호사 상담받고 저희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준비 많이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희는 오요안나님의 평안한 영면을 빌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균 변호사 신혁보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